그러면 신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다 묶어줬어. 오케이. 다 묶어줬는데 이번에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것이 딱 신탁으로다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24년도 11월 12일 날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들어왔어. 그 중에서 4가지 조건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4가지 조건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보험사야. 명확하게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생명보험사의 주계약 금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계약 금액. 밑에 있는 정기 특약 뭐 이런 게 아니라 주계약 금액만 되는 거야. 주계약 금액이 얼마 이상? 3천만 원 이상일 때. 두 번째, 보험 계약에 대출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냐면 보험의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수익자는 뭐야? 법정 상속이라는 표현이 쓰는 게 아니라 직계 비속 배우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딱 세팅이 돼서 해서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들어오겠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잠깐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법은 신탁법인데 우리가 부동산도 내가 죽거든 내 집을 누구한테 맡기고 뭐 땅은 누구한테 주고 이러려면 그거를 누군가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교황청에서 교황이 받듯이 그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받는 사람들을 뭐라면 수탁자라고 하는 거야. 수탁자. 신탁업자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적으면 수탁자. 그러면 주는 사람이 아까 교황님 이거 맡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위탁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아빠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누가 신탁에서도 맡기는 사람, 위탁자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지. 그지? 계약 구조는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고 위탁자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다가 네 번째까지 나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선 보험 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거를 가지고 말 그대로다가 신탁으로다가 수탁자한테 맡기면 수탁자는 그걸 가지고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맡기니까 맡긴 걸 가지고 원로 내가 내줘야 될 때니까 그거를 가지고 국가 경제 산업혁명에 썼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들어온 게 어디면 자본시장법이라는 데다가 이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103조에 보면 신탁재산의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동안은 뭐냐 그러면 증권 7가지만 되는 거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무채재산권. 딱 이렇게 7가지만 해당이 됐었던가.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7가지인데 사실 7가지 거의 다야. 만약에 뇌병면이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애라 그러면 그 부모의 사망 보험금을 들고 말 그대로 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가 그 돈을 들고 수탁사 자네는 당신네들한테 가서 나 이거 적어 드니까 나 석션하는 비용으로다가 월 얼마씩 내주세요. 나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이 쌓여져 있는 게 한 850조 정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망하는 850조가 말 그대로다가 각 23개의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들로다가 다 수탁사로 가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10%씩만 가봐. 그럼 80조짜리면은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웬만한 대기업이 하나씩 생기는 것처럼 되니까 증권사와 이런 라이센스를 신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지. 이거 좋다. 하자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게 법이 안 통했어. 근데 마침 누가 얘기가 됐냐 그러면 어느 수탁사에 있는 인물들께 해서할 적에 저출산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다가 싹 얘기를 한 거야. 뭐냐 그러면 애들을 태어나고 싶어도 애들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고 이게 되고 막 기형아가 나간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잘 케어하는 것도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서 이 사망보험금 부분들에 대한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부모가 죽어서도 이 사망보험금을 신탁에다가 묶어주면 신탁에서 케어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 나눴었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맞아. 저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본래의 보험 플러스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정말 본연의 보험인으로서 우리가 언제부터 수익률이 따지고 언제 만기 돼가지고 만기만큼 얼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맨 이런 얘기에다가
이런 거가 아니라 본연의 일을, 사회적인 선행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봐봐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공문서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렸는지 한번 봐봐요. 자, 계약자가 먼저 한번 봐보죠. 제일 첫 번째 뭔 계약을 해야 돼요? 보험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 계약을 할 적에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보험 계약을 하고 나면 그때 무슨 말을 하게 된 보험 계약을 했어. 오케이. 그럼 보험 계약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들고선 보험 계약했어 라고 하는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야 돼, 이제. 받아서 그거를 어디를 가져가는 거야? 말 그대로다가 신탁사를 가는 거지. 그치? 신탁사로 가가지고서 이런 사망보험금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수탁사, 저기에서 어떻게, 너 진짜 했구나.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우리 쪽으로 다 보내주려고, 그렇게 할게. 그러면 오케이. 너랑 나랑도 수탁 계약을 했던 거를 내가 끊어줄게. 너희 회사에다가.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수탁 계약했구나. 그러면 사망하면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뭐한 사람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는가? 수탁사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우리 수익자인 딸한테, 장애가 있는 딸한테 그대로 지급해 주는 거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아까 보험 계약을 하면서 누가? 아빠가, 부모가 적어놨던 거. 우리 애는 뇌병면성으로서 우리 애들은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3시간에 한 번씩 석션을 통해 가지고 애를 저거 해주고, 애가 누워있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욕창이 생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좌우를 바꿔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정말 그 부모가 미주학계적으로 다 정해놨던 그 내용을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야. 그 부분들을 상속과 증여와 여러 가지 법률적 관계, 또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하는 단순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부모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쳐.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쳐. 그러면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수익금에 대해서 내가 생활을 하고 하지만, 만약에 갑자기 내가 사망을 했을 적에는 그 상가 부분들을 매도 양도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 대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다가 우리 사망보험금은 장애인 내 자녀한테 해주고, 임대로 나오는 수익권,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형을 또 누나를 케어했었던 그 셋째 막내한테, 걔한테 그거를 수고한다라고 해서 그 임대료는 걔한테 주도록 하라.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신탁원부야. 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데 저 신탁원부를 아무나 작성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신탁원부를 아무나 작성할 수는 없어. 법에 뭐로 나와 있냐 그러면 저거를 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잖아. 신탁에 대한 등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등기사항이야. 등기라고 하는 거는 등기국에 가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야. 변호사하고 법무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섣불리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법무사와 변호사가 이거를 할 수 있냐. 상속세. 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상속이 발생되는 거잖아. 그치? 상속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피보험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순간적으로 탁 스톱이 돼버리는 거잖아. 스톱이 되는 거고, 유언장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어느 자식 한 명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다 나한테 주고 그랬으니까 이거 은행에 있는 근거 돈 나한테 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혼자 가봐봐. 그럼 은행에서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유언장을 갖고 왔다고 네 형제들 다 데리고 와, 상속인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상속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맞다고 도장 찍어줘야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언제 하는가? 장사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장에다가 돈도 줘야 되는데, 이 통장이 다 막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신탁에다가 하는 거야. 신탁유보금. 상속세에 나오는 현재까지의 과세 금액이 얼마로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 부분들은 신탁을 유보한다.
그리고 장례 비용은 최소한 어디서 해야 되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를 존엄하게 좀 보내줬으면 좋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를 유보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세금 부분들은 신탁으로 설정을 하나 유보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은행권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딱 사망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다가 수탁사에 연락이 간 거 아니야. 사망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탁사에서는 그 돈을 내볼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실업만 확인됐을 때 가족이라든지 확인인데 누구 했을 때 이거를 내보내줄 때 신탁으로 잡아놓지 않고 유보금이니까 내보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골드미스라든지 이런 가정 정말 아픔을 해봤던 사람들하고 그냥 법으로만 공부했던 사람하고 남한테 얘기 들었던 사람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정한 세무사나 법무사 있거든.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신탁사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법률적인 딱 해가지고 틀에다가 내가 이만큼 작성해주면 그거를 그대로 뜯다가 이제 거기다가 딱 붙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변호사 법무사 누구 해가지고 수탁사 해가지고 그래서 등기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비용이 비싼 거야. 그 비용이 몇 천만 원씩 가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선 지금 보건업계에서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되는 거야.